보행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들은 게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경적을 빵 울렸는데 거기에 놀려갖고 딱 넘어졌어. 그런데 이게 이런 사고를 운전자의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 주신 사례는 골목이나 주택가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네. 이런 경우야말로 운전자의 고의성이 없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상대에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과실치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특히나 이제 자동차 경적은 교통 상황에서 위험을 알리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경우나 또는 과도하게 울렸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요.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적을 울린 거라면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걸음이 느리고 또 청력이 약한 어르신이나 이어폰을 끼고 있던 행인이라면 소리를 못 듣다가 놀라서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운전자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제 운전자가 모든 주의의무를 다했어도 자동차라는 수단을 운전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정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무과실 책임 원칙인데요. 이는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적인 것으로서 일반적인 민법의 원칙보다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더 우선시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법적 장치입니다. 실제로 이 무과실 책임 원칙이 적용이 돼서 전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이럴 때 운전자의 과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사고 직후에는 즉시 정차하셔서 보행자의 상태를 살피시고요. 119에 신고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만약 별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거나 지나친다면 자칫해서 도주 의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 문제로 커질 수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과실 여부 다툼을 대비해서 현장 목격자의 진술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보통 이런 사고는 운전자의 경적 사용이 불필요했는지 또는 보행자의 반응이 과도했는지의 여부로 과실 비율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자신도 모르게 저지른 실수가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또 다른 사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흔히 지나다니는 길거리나 주택단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가 있습니다. 네. 바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관련된 안전 불감 사고인데요. 실제 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가정집이나 상가에서 에어컨 같은 냉방기 공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에어컨 공사에는 이제 전선 같은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주변을 지나가시던 행인이 전선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는 공사 작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결국 판단이 됐고요. 네. 결국 공사 작업자가 과실치상으로 손해배상 책임까지 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운전자 사고와 마찬가지로 공사 작업자가 이게 고의가 아니잖아요. 고의가 아닌데 이게 전적으로 작업자의 책임이에요? 네, 고의는 아니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공사 작업자에게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 작업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의가 없었더라도 위험한 상태를 방치해서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치상죄로 형사 책임까지 따를 수도 있는데요. 실제 한 사례에서도 행인이 작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업자에게 안전표지나 안내 조치를 했었어야 한다며 그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정말 조금만 조심을 했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라고 생각하니까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혹시 이런 상황을 미리 예방하거나 또 적절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나요? 네, 사실 이런 실수로 일어난 사고는 대처만 잘 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고를 회피하지 않고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고요. 네. 또 사고 직후에는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을 하거나 적절한 치료비를 보상함으로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도 있는데요. 보통 이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가해자 측에서 나는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뭐 사과는 안 하고 끝까지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면서 법적 분쟁으로 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험사를 통해서 적절한 배상을 제시를 해서 소송을 막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 이럴 때는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 당사자 간에 배상 내용과 조건을 기록한 서면 합의서를 잘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